세계 최초가 될 거라는 부산의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 걸어서 3분이면 자연으로 갈 수 있다는 현대차와 유현준 교수의 육각형 도시 HMG 스마트시티. 후지산 아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는 우분시티와 억만장자 마크로우가 준비 중인 사막의 신기루 같은 텔로사,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왕세자가 짓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네옴시티까지 각 나라, 기업, 국제기구까지 발벗고 나선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르면 내년부터 진짜로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미래도시 계획에는 생태계 파괴, 극단적인 빈부격차 발생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게 될까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고요. 오늘은 미래도시에 과몰입해 보겠습니다. 한 해외 시장 조사 기관은 미래도시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 2,375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미래도시 사업에 건축회사, IT기업,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국제기구도 참여한 상태입니다. 먼저 세계 최초가 될 거라는 부유형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을 소개해드릴게요. UN 해비타트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 30%, 약 24억 명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하에 계획된 최초의 해상도시인데요. 싱가포르, 뉴욕, 아부다비 등 쟁쟁한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2021년 11월에 부산이 최종 낙점된 거였습니다. 현재 미국 해상도시 업체인 오션익스와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삼성중공업이 파트너사로 협력, 덴마크 건축회사 BIG가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만 9천여 평으로 여러 개의 부유식 모듈이 상호 연결되어 이어진 형태로 지어지고요. 도시 내 각 모듈은 생활공간, 연구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하게 쓰일 거라고 해요. 한 모듈당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모듈을 이어 붙이면 최대 1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는 태양광 패널로 생산되는 에너지로 돌아가고 사용되는 모든 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식량은 수직 수경 농장으로 작업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됩니다. 이동수단은 도보와 자전거, 전기차가 주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션익스 부산은 바이오락으로 해저에 고정되는데요. 바이오락은 바다의 철근 구조물을 침수시킨 뒤 전류를 흘려보내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굳힌 구조물로 해안 생태계를 빠르게 재생시키는 인공산호초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유사시에는 이 바이오락을 들어올린 뒤 바지선 등을 이용해 다른 해양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오션익스 부산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도 불리는데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총장이 해상도시는 인류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2027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산의 해상도시, 정말 기대가 되죠? 본격적으로 각 나라, 각 기업에서 계획 중인 미래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기업인 현대차부터 소개해보자면 현대차는 2020년 CES에서 먼저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도심30을 날아다니는 UAM과 목적에 따라 집, 사무실, 영화관이 될 수 있는 PBV, 이들이 환승하는 허브까지 선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예 이런 모빌리티가 다니는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공개했죠. HMG 스마트시티로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와 공동으로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도시는 육각형 형태로 중앙에는 자연공원이, 끝부분에는 도시가 배치돼 있는데 자연 환경을 최대화, 도시 영역을 최소화했고 도시에서 걸어서 3분 만에 자연과 만날 수 있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도시 외곽으로부터 200m씩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등 세 구역을 지정해 목적에 맞게 구역을 나눴고요. 지하에는 에너지와 물류 교통이 통합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하 외부 순환도로를 통해 도시 사이를 잇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이와 함께 극지, 사막, 바다까지 세 개의 다양한 지형에 맞춘 미래도시 디자인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극지 도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눈으로 덮인 영구 동토층을 제거한 후 드러난 안반 위에 대형돔을 건설하는 컨셉트로 돔 내부는 야외 활동과 식물 서식이 가능할 정도의 냉대 기후를 조성한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차는 2050년을 목표로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죠. 또 다른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우분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 있다는 뜻의 우분시티는 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 도시라 살아있는 실험 장소라고도 불리는데요. 도쿄와 120km 정도 떨어진 후지산 기슭에 지어지고 있고요. 도시 내 자율주행 셔틀, 요리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해요.
도시의 전체 디자인은 덴마크의 스타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가 맡았고요. 올해부터 연구원과 일반 시민 등이 시범 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 CEO를 역임한 억만장자 마크 로우가 4천억 달러, 하나 약 450조 원을 들여 펠로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크 로우는 특히 지역사회가 땅을 소유하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시민에게 토지와 교육을 제공하는 평등한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위치는 미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가 될 예정이라 마치 신기루 유토피아 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기업 텐센트가 계획 중인 넷시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한 몰디브에서 계획 중인 해상도시 MFC도 있습니다. 미래도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옴시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산 2,70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죠. 네옴시티가 주목받는 이유,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막 한가운데 짓는 토호와 미러라인, 네옴더 라인의 규모, 롯데타워 높이의 건물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수준입니다. 높이 500m, 길이가 자그마치 170km거든요. 네옴더 라인에는 약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고요. 초고층 건물 속에 주거지역은 물론 학교와 공원, 수직형 농장과 호수도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약 700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첫 공사를 같이 하고 있죠. 네옴더 라인의 지상에는 자동차 도로가 아예 없고 대신 지하 고속철도와 에어택시가 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속 510km 이상 속도를 내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170km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에너지원은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가 쓸 예정인데요.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수소는 추출 방식에 따라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로 나뉘는데 그레이와 블루 수소는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써서 결과적으로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에 비해 그린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서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고 불리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되는 수소예요. 네옴더 라인의 양쪽 벽면은 태양광 발전 패널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얻는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얻겠다는 계획이 있죠. 추가로 여기가 바다 근처거든요. 그 말은 끊임없이 해풍이 불 거라는 거죠. 태양광에 더해 풍력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고 사막 위라 남아도는 땅이 많아서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옴더 라인 외에 바다 위에 짓는 옥사곤과 산 위에 짓는 트로제나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옥사곤은 팔각형으로 된 크루즈 터미널이고요. 절반 이상이 부유형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오갈 물류 수송을 위한 항구와 크루즈 터미널, 여러 공장을 포함한 산업 단지 등을 건설해서 세계 무역의 새로운 허브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앞에서 설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와 지역 최대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거라고 합니다. 트로제나는 친환경 산악 관광 단지로 규모가 약 6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요. 해발 1600에서 2500m의 산과 인공 담수호가 조성돼서 1년 내내 야외 스키와 각종 스포츠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9 네옴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릴 계획도 있는데요. 여기가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이 다른 곳보다 10도 낮아서 눈이 내리는 곳이라고 해요. 이런 스포츠 시설은 물론 광범위한 주택, 아파트, 맨션 등 주거지와 초호화 호텔, 리조트가 들어설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말만 들으면 완벽해 보이는 네옴시티,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초기 건설 비용을 약 700조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2배인 약 1,400조 원이 들 거라는 말도 있어요. 제대로 완성이 돼도 문제가 있는데요. 한반도를 가로지를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이 세워지면 그 지역을 지나다니던 조류 등 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유튜버 세덕후님에게 물어봤는데 이 네옴더 라인 자체가 워낙 높고 면적이 크고 반사율이 높다 보니까 새들이 건축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떼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공간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건축물이 워낙 높고 좁다 보니 햇빛이 아래쪽까지 잘 안 들 수 있어서 부자들은 건물 상단부에 밝은 상류사를 누리고 하층민은 건물 아래쪽에 어둡게 사는
암울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보 영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나중에 지옥으로 변하는 공상과학 영화의 초기 장면처럼 보인다. 이름처럼 선을 넘은 아이디어다. 라는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곳 중 여러분은 어떤 미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SF 영화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역대급 건축물인 네옴 더 라인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